그러니까. 왜 움치라고 그래? 내가 못 갈고. 왜 움치라고 그래? 아 진짜. 근데 그거 해도 나왔어. 야. 아, 이거 되게 애매하게 해서. 자, 가봐. 이게 앞부분만 잘 써놨네. 뭐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을 것 같더라. 같은 건 됐어요.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원래? 되게 늦게 알려주네. 그럼 담임 선생님 누군지도 벌써 알아요? 그거는 그 가야 할 수는 있는 그렇지. 자, 이거 같이. 다 B가 문제였구나, B. 응?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이거? 아니 스피드도 어디다 풀어놓고. 아니 진짜. 그래도 이거 뭐 뭐야 한동안 안 쓰다가 자식아. 오늘 하나를 못 봤거든요. 아 진짜. 그걸 못했어요. 딱 3개를 끝내야 딱 점수가 나. 당연하지. 자 데일리 테스트 결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피드백 좀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기 전에 앞서서 잠깐만 공지 좀 하고 시작할게요. 공지는 별건 아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계약 시간표가 진행이 됐는데 뭐 어차피 여러분이랑은 상관은 없고 시간대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랑 이제 연계해서 이제 내신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선 지금 학사 일정이 학교마다 좀 상이한데 지금 몇 개 학교를 봤거든요. 근데 몇 개 학교 보니까 이때가 많더라고요. 목, 금, 월, 화. 요때가 좀 많더라고요. 요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전에 요때 아마 내신 대비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정상으로 봤을 때 아마 요때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3월 말에. 만약 진짜 빨리 시작한다면 이때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이때 할 가능성은 없어요. 이때 할 가능성은 없고 이때 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월 27일 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선생님들께 다 이제 그 지시를 해서 3월 중순경 이때쯤에 이제 그 스케줄 조사를 하게 할 거예요.
전원다. 이제 여러분 우리 반은 이제 제가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스케줄 조사를 해갖고 그 시간표를 이제 짤 건데 사실 시간표 80%는 이미 제가 짜놨거든요. 담당 선생님이 뭐니 다 뭐 배정을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이제 기존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으로 짜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는 게 이제 화토에 오잖아요. 화요일 이 마지막 타임 그리고 토요일 날 그 첫 타임 12시 타임 이때 이제 오니까 웬만하면은 이 시간에서 안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좀 시간표 짤 때는 변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토에 오는데 화목반이나 아니면은 목토반이나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대진고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진고는요. 뭐가 아니야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이제 대진고 여러분들께 이제 여기 대진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대진은 뭐 당연히 이제 선우쌤과 이제 내신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올해도. 근데 이제 하실 때 저기 3관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진은 3관. 여기 3관이 있거든요. 어차피 위치는 뭐 알려줄 거니까 나중에. 그래서 거기서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대진 애들 왜 이렇게 들어와요? 대진 애들 시험. 아까 전에 저기 신규생 그 테스트 명단 봤는데 대진만 한 6명 있더만 또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진이 아무튼 엄청 많은데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좀 분반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3관에서 아마 이제 선우생과 둘이서 이제 오붓하게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대진은 어쨌든 분반이 일어나니까 분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화토반, 그러니까 한 반은 화토반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뭐 선생님이 분신을 쓰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는 합반 수업하기엔 또 인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는 스케줄 조사를 좀 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뭐 화목이 될 수도 있고 화토가 될 수도 있고 목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진 여러분들께서는 그 스케줄 조사할 때 특히 타학원이나 그리고 그 타학원과 우리 학원 간의 이제 그 거리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셔야 이제 그 반 구성이나 이런 게 좀 자세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외 나머지 뭐 이제 우리 뭐 안곡이나 저동이나 기타 이제 다른 학교들은 이제 사실 분반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도록이면은 제가 기존 시간과 동일하게 좀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시간은 아마 좀 늦더라도 3월 넷째 주, 늦더라도 이때는 알려줄 거예요. 늦더라도 최대한 빠르면은 한 요 3월 셋째 주 이쯤에는 알려주려고 이제 노력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말고는 뭐 딱히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데 혹시 내신 관련 질문사항 있어요? 없죠? 없죠? 네, 뭐 어차피 여러분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작년에 다 뭐 해보셨으니까 뭐 사실 뭐 대진이든 뭐 저기 뭐야 안곡이든 저동이든 다 그냥 선생님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딱히 여러분이 뭐 걱정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독후감 이제 그 1.0 브랜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공지하고 이러느라 이제 시간을 좀 썼으니까 좀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잠깐만 좀 반전을 풀게요. A에 해당하는 내용, B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요약문을 구성할 때 요약문을 짧게 구성하는 버전이 있고 길게 구성하는 버전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보시면은 요약문이 길게 빠져 있는 버전이죠. 1번 문제.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문제도 보면은 요약문이 상당히 길게 나와 있죠.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긴 버전의 요약문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런 추세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정도는요. 그래서 일부러 계속해서 길게 만들고 있고 A, B로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형 변화도 없고 중복 사용도 없고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했다시피 내용 파악해서 이제 이 조건들 특히 동사 위주로 확인하면서 제가 작문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잠깐 요약문을 보고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신생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에 관련된 거였죠. 자, 통념상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뱃속에서의 환경과 비슷하니까 이게 통념상의 이유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로는 뭐였습니까? 그 아이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 흔들림을 경험을 하니까
후천적으로 학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실제로 나와 있었죠. 그게 바로 B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빠지는 요약문을 쓸 때는요,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이렇게 좀 덩어리별로 묶여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학교에서 출제를 할 때도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하실 때 나와 있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단서들을 잘 본다는 건 기본이겠죠. 여기서 일단 콤마하고 벗이 나왔으니까 이 콤마 벗 앞쪽과 뒤쪽은 서로 별개의 문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서 대절 나오고 더 reason 나왔으니까 더 reason이 주어고 더 reason 나오면 우리 영혼의 파트너 나와야 되잖아. why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why 이하 나온 다음에 뒤에 동사 나오겠구나.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어법 시간에 제가 혹시 이거 얘기했었나요? 콤마 엔드와 그냥 엔드의 차이점 이거 혹시 얘기했었나요 제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콤마 엔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할 때 그때 우리가 콤마 엔드를 쓴다. 일반적인 엔드는 그냥 병렬 구조를 만들 때 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즉 똑같습니다. 콤마의 벗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앞에 있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도 주어 동사 새로운 문장을 쓸 거다라는 의도라고 했어요. because가 나왔으니까 콤마 찾고요. 여기까지가 because절 그리고 그 뒤가 주절이다까지 우리가 파악하고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구성은 이러하고요. 그럼 이제 내용상으로 한번 봐야겠죠. 일단 여기 앞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대절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하다고 생각하대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 힌트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내용을 조합해 봐야겠죠. 여기서 by라던가 y라던가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중요하겠죠. comparable이라든가 similar라든가 warm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뭐 shaking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대충 조합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자궁에서 경험을 하는 것과 유사하니까 흔들리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구나. 대충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죠, 이 구성이.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파악했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할 거냐. 이것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구문적인 게 들어가는 건데 일단 similar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be similar to.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뭐와 유사하다. 됐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일단 what이 나왔으니까 what절은 일단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사형도 보자면 is 나왔고 are 나왔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be similar to에서 하나를 써야 되니까 한 개를 쓰고 나머지 동사가 요 reason에 대한 동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보자면 이유인데 어떤 이유겠습니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생아들이 뱃속에서 흔들리는 걸 편안하게 느끼는 이유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신생아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궁에서의 경험 엄마 뱃속에서의 경험과 유사하니까 이 내용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be similar to 나왔고 그들이 자궁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게 여기 앞 내용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대부분 잘 하셨어요. A번까지는요. 근데 문제는 B번이었죠. 자,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 이제 뭔가 이 흔들림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내용이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젖을 먹는 동안에 이제 이 gentle rocking을 이제 경험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신생아들이 그 움직임에 대해서 좋아함을 습득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B번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요. 그냥 패러프레이징만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breastfeeding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젖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경험하는 거 나왔고, shaking 나왔고, 습득됐다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됐죠? 심지어 while도 나와 있으니까 먹는 동안에 아이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 흔들림을 경험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니까 이 breastfeeding과 while이 한 세트로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젖을 먹는 동안에 흔들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젖을 먹는 동안 흔들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천적으로 습득
습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여기 보시면 likely 표현하는데 likely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be likely to나 be likely that 요거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that이 안 나왔으니까 be likely to로 쓰면 되겠네요. to에 동사원형 쓸 것만 찾으면 되겠죠. 동사원형 쓸 만한 게 지금 얘밖에 없네요. have been. 그러니까 요 녀석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this is likely to have been acquired.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나머지 아래 있는 문제도 비슷한데요.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빈칸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 빈칸에 대한 단서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A에 대한 단서들 여기까지, 그다음에 B에 대한 단서들, C에 대한 단서들까지 이렇게 좀 해놨죠. 자, 그래서 역시나 위에 거랑 조건이 똑같습니다. 어형 변화도 없고요. 순서 배열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상기해 봅시다. 오프라인 거래 상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자, 이 오프라인 거래 상점이 전자상거래로 변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서적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 서적 분야가 왜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 일단은 훨씬 더 다양하게 되고요. 그리고 훨씬 더 싸게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제 서적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분야로 이제 이 전자상거래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었죠. 힌트 단어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콤마하고 나온 eventually 얘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이란 뜻이잖아. 그럼 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야? 앞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앞 내용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마하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블라블라하다. 그래서 앞 내용이 뭐뭐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러면 지금 이 글은요, A, B, C가 전부 다 약간 인과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 내용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블라블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블라블라 하게 된다. 전부 다 인과관계로서 이루어져 있다.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결국에는 글의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영역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쭉 보자면 여기서 또 의미적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게 transformation,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e-commerce 나왔으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스토어스. 그럼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e-commerce로 바뀌게 됐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어떤 분야에서? book sales 분야에서. 이 book sales가 affected 나왔으니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most도 나왔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변화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때는요. 전치사 into를 많이 씁니다. 실제로요.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A를 B로 바꾼다고 할 때 change A into B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 into라는 전치사는요. 함수랑 비슷하거든요. 함수.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into라는 느낌이 약간 그렇게 보시면 돼요. A를 집어넣어서 B로 변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만약에 make 같은 단어를 썼어. 그럼 make A into B를 쓴다고 쳐볼게. 그러면은 A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서 B로 변화시켰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into라는 거는요. 어떤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transformation이라는 거는 형태를 변화했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transformation하고 into가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영작 및 어법적 특징을 하나 팁을 하나 줄게요. 여러분, 자, 잠깐만 보자면 이거 한번 어법 시간에 제가 한 적이 있는데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받지만 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받는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이거 했었죠 최근에. 그래서 동명사와 명사를 만약에 동일한 의미로 쓰고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동명사 플러스 목적어는 뭐랑 똑같다? 명사 오브 목적어랑 똑같다라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나요? organizing 목적어 나오면은 organization of 목적어랑 똑같다. 됐어? 이 얘기 했었습니다. 정확히 그게 반영된 거예요, 여기에.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transforming ing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transforming이 나오면 어떻게 써야 돼? transform A into B가 되는 거야. 됐어? 뒤에 목적어가 바로 나온 거라고. 근데 여기서 transformation 명사형으로 나왔죠. 그래서 뒤에 뭘 썼으니까 of를 써준 거라고. 됐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이제 이커머스로의 변화에 의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영역이 바로 book sales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내용을 보자면 자, as well as 나왔으니까 뭐뭐뿐만 아니라 이거 생각하면 되겠죠. 게다가 discount 뭐 할인 얘기 나왔고요. 뭐 운영비고요. 다양성 나왔습니다. 다양성과 할인 이 두 가지가 바로 왜 북세일즈 분야에서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 두 가지가 나왔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lower 뭔가 낮춘다는 거, 제공한다, 공격적인 뭐 이런 거 나왔네요. 그럼 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을 하는 거겠죠. 또 다양성을 제공을 하는 거죠. 뭐 덕분에 운영비가 줄어드니까요. 됐어요?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더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많은 다양성을 고객들에게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북세일즈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인과관계가 거꾸로 됐네요. 요 앞 내용이 결과가 되고 위치에 대한 내용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리고 앞 내용 전체에 대한 결과가 이 뒤에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프로바이드 나왔는데 여러분 이 프로바이드도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프로바이드 동사 보면은요, 프로바이드 A, B, B가 일단 기본적이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때 우리가 B, A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전치사를 to나 for를 씁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됐어? A에게 B를 제공하거나 A를 위해서 B를 제공하거나 A에게 B를 가지고 제공하거나 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A with B로 쓰고 언제 B to A 또는 B for A로 쓰느냐 차이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영어로 글을 쓸 때는요 앞이 긴 걸 싫어하잖아 영어.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B 내용이 길어 그러면 A with B로 쓰면 돼요. 만약에 A 내용이 길어 그러면 B to A나 B for A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를 뒤로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aggressive discount 나오고 이제 to consumers로 나왔는데 사실 얘는 길이가 뭐 사실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요 둘 바꾸고 with로 써도 됩니다. 근데 힌트 단어에 with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provide B to A 형태로 쓴 거예요. 소비자들에게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뭐 덕분에 운영비가 낮아졌으니까.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많은 다양성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점을 말했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영역들로 꾸준하게 확대됐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발달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developing, expanding 이렇게 나온 거고 둘 다 ing 형태를 쓴 이유는 분사 구문인 거죠. 왜 분사 구문을 쓴 겁니까? 연결할 접속사가 없으니까요. 됐죠? 어법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C에 있는 부분 한번 볼게요. C에 있는 부분은요 어차피 구문문서 해석 다 써놨으니까 그냥 포인트만 짚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seem 투동사원형 쓸 때 이 투동사원형은 보어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be associated with 우리 영작에서 많이 나오죠. 뭐뭐와 관련이 있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별거 없고요.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겠죠. as well as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표현도 섞여 있고 관계대명사 나와 있으니까 뭐 그 밖에 것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독후감 2.0처럼 그 교재를 새로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한 개인가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보면 되는 거죠. 네, 2번부터 한번. 자,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3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거 좀 다 지우고. 자, 뭐 독해 시간에 맨날 제가 앵무새같이 얘기하는 첫 문장 보고 소재 파악합시다 하는 거 있었죠?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요번에는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까?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요 잡서 말고 일반 지문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그러니까 요 2번 지문을 한번 그렇게 볼 건데 왜 그러냐면은 모의고사를 만약에 실제로 푸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뭐 소재를 작성하라든가 주제문에 표시를 하라든가 그래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글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와 내신 둘 다 해서 중요하지만 내신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입장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올해부터는 3, 6, 9, 11월 모의고사를 다 본다더라고요 하면서 알고 계시죠? 올해부터 모의고사 다 보는 거.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봤는데 어떤 선생님은 이 글을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포인트만 잡아서 거기만 해석하고 그걸로 바로 문제 풀라고 하고 이게 선생님마다 설명이 너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최근에 한 학생이 고2에.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 풀이 기준으로. 여러분 그 모의고사를 이제 풀 때는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형에 상관없이 문제 번호에 상관없이 일단 모든 문장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일단 모든 문장을 다 읽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냐면요. 그러면 이걸 다 읽고 문제를 풀기엔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모든 문장을 읽으라고 했지 모든 문장을요 하나하나 구문 분석 해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문장 읽기라는 거는요 내가 좀 소위 말해서 각 잡고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각 잡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빠르게 넘어간다는 부분은요. 막 하나하나 단어에 막 집중해서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파악만 되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그냥 쓱 하고 넘어가도 된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진짜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됐어? 모의고사를 풀 때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각 잡고 해석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또 기준이 다를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각 잡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요. 크게 두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초반 부분. 그러니까 소재를 파악해야 되니까 초반 부분. 두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주제문입니다. 그럼 주제에서 벗어난 부연 설명이나 예시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선생님 첫 문장을 제대로 해석하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주제문은 제대로 해석하고 부연이나 예시는 빠르게 넘어가라 했는데 쌤 저는 여기가 주제인지 부연인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만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여러분만의 기준. 여러분만의 기준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순서대로 일단 읽어. 처음에는 어차피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해석하세요. 해석을 하고 한 문장은 다 읽었어. 어차피 너네가 지금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 푸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연습하는 거잖아. 연습. 너네가 공부할 때 연습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니네가 각자 집에서 이 숙제 문제 풀 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잘 들어봐. 일단 제대로 해석해요. 첫 문장을. 그리고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잠깐 짧게 생각해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뭘 생각하냐면 그래서 이게 뭔 내용이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다는 거지? 한 5초에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이게 내용이 이해가 됐어. 아 이렇다는 거구나. 이게 이해가 됐어. 그러면은 속도를 늘려도 되는 거야.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첫 문장을 읽었는데 아씨 이게 뭔 소리지? 이런 경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때까지는 속도를 빨리 내면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기준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자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알겠나요?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제가 기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라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글을 읽을 때요.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첫 문장부터는요. 그냥 제대로 해석하세요. 제대로 해석. 그냥 제대로 해석을 하는데 이 기준이 뭐랍니까? 내가 이 글의 내용을요. 정확하게 이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요. 파악할 때까지.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하나만 더 말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반전 표현 조심하세요. 반전 표현 주의.
반전 표현 뭐가 있습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뭐 however, yet 이런 표현들 있죠. 등등등. 됐어요? 그러나 표현들. 얘네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일단은 글 읽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의고사를 풀 때요. 알겠죠?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 첫 문장은 제대로 해석해 볼 거야. 그럼 첫 문장을 봤을 때 사회적 관계는 이익을 얻는데 사회적 관계는 좋은 거구나. 사람들이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데 가끔씩 왜 이익이 되냐면 사람들은 좋아함을 당하는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거든. 그럼 결국에는 사회적 관계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구나. 결국 칭찬 주고받는 게 좋은 거구나. 이 정도 일단 파악을 했어. 그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거짓말은 여기서 이제 주어를 보면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지금 처음 보는 소재가 나와 있죠. 사회적 거짓말. 어떤 사회적 거짓말이냐? 이런 사회적 거짓말이 역시나 도움이 된대. 사회적 거짓말이 좋은 거구나. 파악했네요. 됐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게 좋다 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사회적 거짓말이 뭔지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읽어보자면 속이는 말이지만 기분 좋게 해주는 코멘트래요. 예를 들면은 야 너 머리 괜찮다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거짓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희수가 막 머리 잘라왔는데 야 너 머리 괜찮다 야 잘 잘랐다. 근데 속으로는 별론데 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회적 거짓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다? 도움이 된대잖아요. 상호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된대잖아. 그럼 우리가 지금 두 문장 읽었을 때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 사회적 거짓말은 좋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그럼 지금 내용 파악 끝났잖아요. 내용 파악 끝났으니까 이제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라는 이야기로 끝까지 가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확인만. 그럼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자, 사회적 거짓말이 또 주어로 나왔어. 그러면은 얘가 뭐랍니까? 지금 여기서 self-interest 나오고 그 다음에 interest of others가 나왔어요. interest는 뭐예요? 이익이란 뜻이잖아. 그러면은 뭐야? 둘 다에게 이익에 부합한대요. 둘 다 이익이 되는구나. 좋다란 말 나왔네. 그것들은 하고 나왔어. 뭐예요? 사회적 거짓말이야. 그럼 사회적 거짓말이 자기에게 좋답니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고 또 다음 문장. 그것들은 사회적 거짓말은 또 이익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만 나왔네요. 됐어?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는 제대로 해석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만 봤습니까?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란 내용이 나왔냐 안 나왔냐 확인만 한 거예요. 확인만. 중간에 반전 표현이 있었는지 봤는데 반전 표현은 없었습니다. 멋이나 however, yet 이런 거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 글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게 대인관계에서 되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 사회적 거짓말이 뭔가 긍정적인 측면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게 뭘까요? 1번 보자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 아니죠. 구별은 의미 없고요. 두 번째는요. 자존감의 역할이래요. 그러니까 관계를 개선하는데 자존감의 역할이래요. 지금 거짓말,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 아니죠. 3번은요. 칭찬의 중요성까지 하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게 사회적 거짓말을 얘기하는 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거래. 아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짓말하는 것 그 자체가 나 자신한테 됐든 상대방에게 됐든 좋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번은 아니겠죠. 뒷내용 때문에 틀린 거죠. 4번은요. 자기 이익과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잡기래요. 뭔 소리야 이거는요. 전혀 사회적 거짓말과 아예 상관없는데. 5번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인관계, 사회적 거짓말이 일단 나왔죠. 사회적 거짓말이 대인관계에 끼치는 영향이랍니다. 대인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때요? 좋다잖아요.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5번밖에 안 되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 정도의 난이도는 글이 되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난이도를 우리가 풀 때는요. 사실 1분도 안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오래 걸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의 구성만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 자습서 안 띄우고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글의 구성을 좀 보여주자면 처음에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부터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뭡니까?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 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짓말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최초로 한 게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in that respect to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가 뭐야?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됐어? 자,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만 좀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은 다 봤으니까 여기 좀 지우고. 일단 처음에 나와 있는 여기서 respect라는 거는 존경이 아니라 어떤 점, 측면 이런 뜻이에요. 점, 측면. 그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거짓말, 어떤 거와 같은 이런 거와 같은 사회적 거짓말은 상호간 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짓말이 들려지는데, 말해지는데 그 심리학적인 이유로 말해지고요. 여기 serve 표현 나왔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serve 표현, 요거는 좀 필기해 주세요. 자, serve가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사로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뜻이 제공하다의 뜻이에요. 제공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공한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그 서비스, 서빙한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다. serve의 명사형이 service.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기에서는 correspond의 의미가 있어요. correspond. 뭐뭐에 부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에 부합하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쓸게요. 또 많이 쓰이는 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특정 일을 떠맡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로 말하기가 좀 어렵네. 그러니까 특정 직업에 잠깐만.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일을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좀 긴데 의미가.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직업의 업무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serve가 군복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복무라는 건 군대에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무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통령 같은 경우 대통령도 어때요?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직업,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보낸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serve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기간 동안 특정 직업의 업무를 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가 이 serv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 serve 뒤에 as가 나오면요, serve as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뭐뭐의 역할을 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뭐뭐의 역할을 하다. 그래서 같은 말로 act as라고 돼요. act as. 행동하다 할 때 act.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나올 때는요, 제공하다 뜻은 생각보다 많이 잘 안 나와요. 보통은 요 두 가지, 뭔가 복무하다, 임기를 보내다, 아니면은 뭔가에 부합하다 또는 어떤 역할을 하다. 요 의미, 요 세 가지로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serve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뭐뭐에 부합하다 요 의미로 쓰였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면요. 사회적 거짓말이라는 것은 심리학적 이유로 말해지고요. 그리고 부합한답니다. 뭐에? both에 있죠.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에 둘 다에 부합한답니다. 여기 interest 나온 김에 이 단어도 한번 알아볼게요. interest도요. 얘도 좀 써주세요. 자, interest 뭐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지만 명사 뜻만 쓰겠습니다. 니네가 잘 알고 있는 뭐 관심, 흥미의 뜻이 있죠. 이거는 뭐 너무 쉬운 단어고요. 또 뭐가 있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익. 자, 이익 말고 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이자라는 뜻도 있어요. 이자. 우리 은행의 이자 있죠. 그것도 interest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익이 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이해관계. 질문 좀 하자. 이해관계가 뭐야? 이해관계 모르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뭐냐? 예빈아, 이해관계가 뭐야? 이해해주는 관계? 이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해관계가 뭐냐면요, 좀 쉽게 말할게요.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즈니스 관계. 이게 이익이거든요. 해는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관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해관계. 이익과 손해만을 따지는 관계. 그래서 interest 자체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익의 의미로 쓰였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 둘 다에 부합하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그것들, 즉 사회적 거짓말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대요. 봐봐, 이 앞문장에서 봤을 때는요,
자기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어떤 점에서 자기 이익이 있고 어떤 점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이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는 거야. 1번 자기 이익 얘기하고 있고요. 2번 다른 사람의 이익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럼 하나씩 보자고. 어떤 점에서 사회적 거짓말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냐면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satisfaction을 얻을 수 있대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알아챌 때. 뭘 알아챌 때? 그들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걸 알아챌 때요.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제가 기분 좋아하네. 그러면 이거 우리 관계성에서 좋은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 그들이 깨닫기 때문이랍니다. 뭘 깨닫냐? By telling such lies. 그러한 거짓말을 말함으로써 그들이 어색한 상황이나 토의를 피할 수가 있대요. 됐어? 그러니까 막 처음 만나거나 이랬어. 근데 처음 만나자마자 이 헤어스타일이 참 그지 같으시네요. 이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